이수연을 곤란하게 만들려던 질문은 무대 위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일본어 곡을 부를 수 있느냐는 요구가 나온 순간 현장 분위기는 잠깐 얼어붙었다. 상대는 아직 어린 한국 가수가 일본어 발음과 감정선 앞에서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마이크를 고쳐잡고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웃거나 시험하듯 바라볼 수 없었다. 노래가 시작된 뒤 몇 초 만의 분위기는 조롱에서 침묵으로, 침묵에서 집중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박수로 바뀌었다. 이 장면이 더 강하게 보였던 이유는 단순히 외국어로 노래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다. 2026년 4월 14일 방송된 MBN 2026 한일가왕전 첫 무대에서 이수연은 이미 일본 팀과 한국 팀이 동시에 지켜보는 압박 속에 섰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가수들이 정면으로 맞붙는 음악 대항전이었다. 무대 위에는 한국 가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 대표 가수들도 있었고, 일본 팬들이 익숙하게 듣는 정서와 발음, 호흡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그런 자리에서 어린 가수가 한 번만 흔들려도 실수는 곧바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날 이수연은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다. 선택한 곡은 윤수연의 꽃길이었다. 처음에는 맑고 청아한 음색이 먼저 들렸다. 그러나 곡이 뒤로 갈수록 단순히 예쁘게 부르는 수준을 넘어섰다. 소리에 힘이 붙고 호흡이 길어지고 표정이 달라졌다. 일본 팀의 아라카와 카레는 무대가 끝난 뒤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아즈마 아키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이수연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 좋았고 무대 연출과도 잘 어울렸다고 말했다. 이 반응은 예의상하는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일본 팀이 직접 보고 들은 뒤 나온 즉각적인 반응이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수연을 향한 관심이 커지자 일부 시선은 칭찬보다 의심으로 기울었다. 과연 이 아이가 한국 무대 안에서만 강한 것인지, 일본 관객 앞에서도 통할 수 있는지, 일본어로 된 곡이나 일본식 감정선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따라붙었다. 해외 행사나 한일합동 무대에서 외국어 곡을 요구하는 일은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요청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수에게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다. 모국어로 부를 때보다 발음 하나, 억양 하나, 박자 하나가 훨씬 크게 들린다. 특히 일본어 곡은 짧은 음절 안에 감정을 눌러 담아야 하기 때문에 발음이 어색하면 곧바로 노래 전체가 흔들린다. 이수연에게 그런 요구가 던져졌을 때 현장의 공기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바라봤고 누군가는 실수를 기다리는 듯했다. 아직 나이가 어린 가수에게 갑작스럽게 일본어 곡을 요구한다는 것은 친절한 무대 매너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거절하면 자신감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어설프게 부르면 한국에서만 통하는 가수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었다. 이수연은 바로 그 세 갈래 압박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수연은 당황한 표정을 오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노래를 시작하기 전 시선을 낮추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 짧은 침묵이 중요했다. 무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이런 순간에 말이 길어진다. 변명부터 하거나 웃음으로 넘기거나 준비가 안 됐다는 신호를 먼저 보낸다. 그러나 이수연은 설명하지 않았다. 노래로 답하겠다는 듯 마이크를 입가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분위기는 즉시 달라졌다. 일본어 곡을 소화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발음이다. 이수연의 발음은 완벽한 현지인처럼 꾸미려는 방향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다. 억지로 과장하지 않고 한국 가수의 목소리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어 가사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았다. 모음은 부드럽게 이어졌고 끝음은 필요 이상으로 흩어지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이었다. 외국어 가사는 뜻을 모르면 소리만 남는다. 그러나 이수연의 노래에서는 단어가 끝날 때마다 감정이 따라왔다. 그래서 관객은 발음을 검사하다가 어느 순간 노래를 듣기 시작했다. 그 변화가 바로 이 무대의 핵심이었다. 처음에는 이수연이 실수하는지 보려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시선은 평가에서 몰입으로 바뀌었다. 첫 절이 지나갈 무렵 객석의 웅성거림은 줄어들었다. 후렴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이 어린 가수가 단순히 외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의 공기를 자기 쪽으로 끌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고음에서 힘을 과하게 쓰지 않았고 낮은 음에서는 감정을 흘려보내지 않았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기 때문에 처음의 의심은 더 빠르게 무너졌다. 2026년 5월 12일 방송된 하늘가왕전 무대에서도 이수연의 이런 특징은 다시 확인됐다. 그는 3차전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아라카와 카렌을 지목하며 한일 막내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선택한 곡은 박서진의 별아 별아였다. 이 곡은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담고 있어 단순한 기교보다 깊은 표현력이 필요하다. 이수연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풍부한 감정으로 곡을 끌고 갔다. 심사석의 리는 이수연을 두고 12살 중 가장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나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취지의 찬사를 보냈다. 이 말은 어린 가수에게 붙는 귀엽다는 평가와는 전혀 달랐다. 나이를 빼고 들어도 통한다는 의미였다. 같은 방송에서 이수연은 스페셜 솔로 무대로 주현미의 정말 좋았네도 선보였다. 이 노래는 성인 트로트 특유의 여유와 기교가 필요하다. 어린 가수가 잘못 부르면 흉내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수연은 첫 소절부터 청중을 집중시켰고 현장을 축제 분위기로 바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르의 폭이다. 꽃길에서는 맑은 서정성을 보여줬고 별아의 별아에서는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했으며 정말 좋았네에서는 트로트의 흥과 기교를 보여줬다. 한두 곡만 우연히 잘 부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분위기의 곡을 이어서 소화했다는 점이 설득력을 만든다. 그래서 일본어 곡 요구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수연의 실력을 드러내는 결정적 시험처럼 보였다. 누군가는 그 요구를 통해 약점을 보려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약점이 아니라 준비성이었다. 외국어 발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낯선 가사의 호흡을 익히려면 반복해서 듣고 소리의 길이를 맞추고 감정을 어느 지점에서 밀고 당길지 계산해야 한다. 이수연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미 여러 무대를 통해 쌓아온 기본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었다. 더 놀라운 부분은 이수연이 그 상황을 싸움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곤란하게 하려 했다는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았다. 표정으로 불쾌함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과하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소리를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노래했고 그 담담함이 더 강한 반격이 됐다. 무대에서 가장 강한 대답은 말이 아니라 결과다. 이수연은 설명 대신 한 곡을 완성했고 그 한 곡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표정을 바꾸었다. 관객 반응도 이 장면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다. 처음의 박수는 예의일 수 있다. 하지만 노래 중간에 생기는 침묵은 다르다. 좋은 무대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멈춘다. 평가하려던 입이 닫히고 스마트폰을 만지던 손이 멈추고 무대 위 사람의 숨소리를 따라가게 된다. 이수연의 무대에서 벌어진 변화가 바로 그것이었다. 사람들은 어린 가수가 외국어 곡을 어떻게 버티는지 보려다가 어느 순간 그가 노래를 어떻게 끝낼지 기다리게 됐다. 이것은 실력 있는 가수만 만들어낼 수 있는 역전이다. 이후 온라인 반응이 커진 것도 자연스러웠다. 한일 가왕전과 한일 톱10쇼를 통해 이수연의 이름은 일본 팬들에게도 조금씩 알려졌다. 2024년과 2025년에 방송된 한일 톱10쇼 무대들, 그리고 2026년 한일 가왕전 무대는 이수연이 한국 안에서만 소비되는 가수가 아니라 일본 시청자 앞에서도 비교되고 평가받는 가수라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이수연이라는 이름 옆에 일본어 표기가 함께 붙는 영상들이 많아지면서 일본 팬들이 검색하고 기억하기 쉬운 구조도 만들어졌다. 이름이 번역되고 무대 제목이 일본어로 함께 소개되고 댓글에서 일본 팬들의 반응이 이어지는 과정은 한 가수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이수연의 강점은
단순히 고음을 잘 내는 데 있지 않다. 어린 가수에게 흔히 기대하는 것은 맑은 음색과 귀여운 이미지다. 그러나 이수연은 그 기대를 넘어서는 지점에서 주목받았다. 꽃길에서는 깨끗한 시작과 후반의 힘을 동시에 보여줬고, 별아에서는 나이보다 깊은 이별의 정서를 표현했으며, 정말 좋았네에서는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는 무대 장악력을 보여줬다. 여기에 일본어곡 요구라는 예상 밖의 상황까지 겹치자 그의 이미지는 단순한 유망주에서 국제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린 보컬리스트로 바뀌었다. 물론 이런 장면을 과장해서 한 번의 무대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수의 실력은 한 장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 장면이 대중의 기억을 바꾸는 순간은 분명히 있다. 이수연에게 일본어곡 요구 장면은 그런 순간이었다. 누군가는 망신을 기대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실수를 기다렸을 수 있다. 그러나 이수연은 실수 대신 노래를 남겼다. 그 결과 질문의 의도는 사라지고 무대의 결과만 남았다. 이 장면이 특히 강한 이유는 나이와 압박의 대비 때문이다. 12살이라는 나이는 무대 위에서 보호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다. 하지만 이수연은 보호받는 위치에만 머물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가수들이 함께 서는 무대에서 일본 대표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외국어와 장르의 압박을 동시에 받는 상황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답했다. 어린 나이라는 조건은 약점이 아니라 반전의 장치가 됐다. 관객은 처음에 나이를 보고 놀랐고 다음에는 실력을 보고 더 놀랐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수연이 일본어 곡을 불렀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불편한 질문 앞에서 한 어린 가수가 어떻게 자기 방식으로 무대를 장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조롱처럼 시작된 요구가 박수로 끝났고 시험처럼 던져진 순간이 대표 장면으로 남았다. 이수연은 그날 자신의 약점을 증명하라는 무대 위에 섰지만 끝내 보여준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숫자와 장면으로 이미 남아있다. 2026년 4월 14일 첫 방송의 꽃길. 2026년 5월 12일 별아와 정말 좋았네. 일본 팀의 직접적인 찬사, 니네 평가, 그리고 객석의 침묵과 박수까지. 이 모든 장면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수연은 어려운 질문을 피하지 않았고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그 질문을 자신의 무대로 바꿔버렸다. 이수연의 무대가 설득력을 얻은 또 다른 이유는 표정 관리였다. 노래 실력만큼 무대 위 표정은 중요하다. 압박을 받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면 관객은 먼저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이수연은 요구가 나온 직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잠깐의 정적 뒤에 고개를 들었고 시선은 객석이 아니라 노래가 시작될 지점을 향했다. 이 장면은 작지만 강했다. 어린 가수가 상황의 피해자로 남지 않고 스스로 무대를 시작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한일 합동 무대에서 일본어 곡을 소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사를 외우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 관객은 단어의 의미보다 먼저 억양의 자연스러움을 듣는다. 한국 관객은 그 가수가 얼마나 침착하게 버티는지를 본다. 제작진과 다른 출연자들은 그 순간의 현장 반응을 본다. 즉, 이수연은 한 번에 세 종류의 평가를 받은 셈이다. 발음에 대한 평가, 가창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위기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였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도 무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수연은 소리를 크게 내는 방식으로 이겨내지 않았다. 처음부터 고음으로 압도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어린 가수의 무리한 도전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는 먼저 곡의 흐름을 살렸다. 낮은 구간에서는 소리를 아끼고 감정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힘을 실었다. 이렇게 해야 외국어 가사의 어색함이 줄어든다. 발음을 과시하는 대신 노래의 감정을 앞세웠기 때문에 관객은 가사의 낯섦보다 목소리의 진심을 먼저 받아들였다. 이수연이 더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는 여기서 나온다. 무대 경험이 쌓일수록 어린 가수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처음에 신선함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매 무대마다 새로운 증거를 쌓는 경우다. 이수연은 후자에 가까웠다. 2026년 4월의 꽃길 무대에서 일본팀의 감탄을 이끌어냈고 5월의 별아 별아 무대에서는 감정 표현으로 심사위원의 평가를 받았고 정말 좋았네. 무대에서는 흥과 기교까지 보여줬다. 여기에 일본어곡 요구를 받아넘긴 장면은 그의 성장서사에 결정적인 장면처럼 붙었다. 특히 유튜브에서 이 장면이 강하게 소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불리한 상황이 있다. 다음에는 모두가 실수를 예상한다. 그 다음 주인공이 아무 말 없이 노래를 시작한다. 마지막에는 예상이 완전히 뒤집힌다. 좋은 이야기에는 항상 반전이 필요하다. 이수연의 이 장면은 그 반전을 무대 위에서 실제처럼 보여줬다. 설명이 길지 않아도 시청자는 바로 이해한다. 어린 가수를 시험하려던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가 오히려 어린 가수를 더 빛나게 만들었다는 구조다. 무대를 본 사람들이 기억한 것도 바로 그 반전이었다. 노래를 얼마나 정확히 불렀는지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은 태도였다. 이수연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너무 공격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냥 노래했다. 이 단순한 선택이 가장 강했다. 무대 위에서 말로 이기려 하면 논쟁이 남지만 노래로 이기면 장면이 남는다. 이수연은 논쟁을 만들지 않고 장면을 만들었다. 그 장면은 앞으로 이수연의 활동에도 의미가 있다. 한국 트로트 시장은 이미 국내 팬덤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일 톱텐쇼와 한일 가왕전처럼 국가 간 음악 대결 형식의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젊은 가수에게는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이수연이 일본어곡 요구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일본 팬미팅, 한일 합동 콘서트, 해외 방송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든다. 물론 이수연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된 검증이다. 한 번의 박수만으로 장기적인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중은 가능성을 보는 순간을 기억한다. 2026년 봄 한일가왕전에서 보여준 무대들, 일본팀의 반응,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본어곡 요구를 노래로 뒤집은 장면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강한 근거가 됐다. 어린 나이, 낯선 언어, 국제 무대의 긴장감, 상대팀의 시선, 이 네 가지 압박이 동시에 놓였는데도 이수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누군가를 망신주기 위해 던진 요구도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빠른 증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수연은 그날 준비된 말이 아니라 준비된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서 관객은 그의 나이를 잊고 노래를 들었고 일본 팀은 감탄을 숨기지 못했고 시청자는 그 장면을 다시 찾아보게 됐다. 무대가 끝났을 때 남은 것은 한 어린 가수를 향한 의심이 아니었다. 남은 것은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한일 음악 무대에서 더 자주 불릴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었다.